네, 오늘은 개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는 있긴 있지만 사실 자연적인 원인에 따라서 발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 옐로스톤 같은 경우가 국립공원으로서 이 산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근데 그 산불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관련돼서 개입의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에 산불이 일어나서 공원 전역으로 번졌죠. 산불을 잡기 위해서 뭐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산불을 잡은 것은 그해 9월에 좀 일찍 찾아온 눈이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충남 면적보다도 더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분의 1이 완전히 타버려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얻었다고 하죠. 근데 그 산불의 원인이 벼락이었습니다. 이 옐로스톤에는 매년 수백 수천 건의 벼락이 치는데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88년에 내리친 벼락은 왜 이렇게 큰 산불을 일으킨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위적인 노력이 피해를 더 강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1872년 옐로스톤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옐로스톤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년 적극적으로 산불을 구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산불을 잡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숲에는 타기 쉬운 죽은 나무, 마른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88년에 내리친 벼락으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산불을 잡으면서 타지 못했던 그런 마른 나무, 건불들이 더 삽시간에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당국에서는 우리는 산불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법한데 실제로는 이 반복된 산불 진화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폭시켜서 작은 충격만으로도 파국으로 부를 수 있었던 상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미관광협회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산불이 휩쓸고 간 옐로스톤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새로운 조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연방국립공원 관리청은 인공조림을 거부하고 불에 타버린 모습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1988년에 타다 남은 앙상한 나무들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옐로스톤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립공원에서도 자연적으로 발화한 산불은 되도록 끄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국 정부는 세웠던 것이죠.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산불을 더 크게 일으킨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국립공원관리청과는 달리 미국 금융당국은 과도한 인위적인 개입을 반복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옐로스톤 산불의 교훈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경제 위기나 불황이 찾아왔을 때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큰 빚더미, 그러니까 거대한 산불이 나기 직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괴멸할 수 있는 위기를 이렇게 축적시키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개입을 해야 되는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당장에 사회적 약자들이나 굉장히 위험에 빠진 그런 구급 재난 상황의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피드백 서브를 인식하고
진짜 개입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옐로스톤 산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